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78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투기등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소송과 관련된 5가지의 이런 프로세스,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5가지 프로세스 항상 기억하시고요.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교재 뒷부분에 이렇게 박스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5가지,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권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과 관련해서는요, 여기 보여드리는 협상의 5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읒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런 5가지 사항을 갖고 오늘도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21일 날 저녁 9시부터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간의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 실전에 사용되는 지분경매의 물건을 갖고 물건을 낙찰받는 물건을 고르는 요령, 또 낙찰받아서 타 공유자와 소송과 협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는 실전반 시간입니다. 소송과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매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강의가 있는데 돌아오는 20일 수요일 날 무료 첨강을 하실 분은 미리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연락하셔가지고요. 등록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010-6889-9074 홍범기 사무총장님 전화로 등록하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대역 13번 출구, 서울에 있는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강의실에서 있는데요. 정말 심도 있는 낙찰받은 후에 협상하는, 또 홀로 소송하는,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심도 있는 공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소송과 협상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 얼마든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같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무료 첨강할 수 있는 시간 초대드리니까요. 같이 공부하시고, 이 대부업 투자해법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진 책이고요. 이거는 시중에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요,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연락하시면 파일 형태로 이렇게 또 다운받아져 있는 것을 유료입니다. 이 받으셔가지고 또 공부하셔도 되고요. 근저당권부 질권과 관련된 이러한 특강도 있고요. 대출 시 필요한 서류라든가 지분경매, 부실채권, 대부금융을 테마로 하는 이러한 공부를 같이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대부업, 지분경매와 연관된 대부업을 공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스 소식인데요. 금주에 발표됐던 소식인데,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 대부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연 20%입니다. 이 20%가 지금 고금리, 금리 인상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갈 걸로 보는데요.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2002년도에 66%의 대부업 이자였습니다. 이게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20%대까지 작년 7월부터 20%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전에 24%였습니다. 또 36%인 시절도 있었고요. 40에서 50% 구간도 있는데, 이게 20년 만에 20%로 떨어졌다가 다시 대부업 이자가 올라가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법정 최고금리의 변천사고요. 금융당국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의 최고, 법 개정 없이 최고로 27.9%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고리대금을 막기 위해서 대출 이자를 연 20% 초과하지 못하도록 작년 2021년 7월에 20%로 개정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러한 대부업,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27.9%까지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타스크포스 팀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법정 금리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지금 27.9%까지 법 개정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에서 24% 정도로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로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2021년 7월에 낮춰졌습니다. 그 전에 24%. 대법은 최고금리를 연 27.9% 인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과거에 2002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66%대의 놀라운 이러한 고금리였습니다. 이게 점점 줄어서 24%에서 20%까지 이렇게 낮춰졌다. 그런데 지금 고금리 현상 때문에 다시 24%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장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 법정으로 27.9%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또 법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소식.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연 20% 다시 넘을 것이다. 아마 24%대로 원래 법 개정 전에 이 퍼센테이지 그리고 27.9%가 법 개정 없이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한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분 경매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법전 이 법으로 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내용 증명인데요. 지금 인터넷 우편으로 또 등기 우편으로도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는데 이게 카톡으로 발송도 가능하도록 또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모바일 원본 증명 발송비도 안 끼고 여러 가지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카톡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페이에서 법적인 내용 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 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서면으로 우편을 보냈던 내용 증명을 카카오톡으로 즉시 보낼 수 있어서 각종 비용을 아끼게 됐다. 모바일 원본 증명은 카카오페이의 전자문서 유통 증명서를 통해서 전자문서의 송신, 수신, 열람, 이력 이런 것들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지금까지 우편으로 하게 되면 빠르면 하루 이틀까지 소요됐던 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모바일 원본 증명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발송 비용도 기존에 있던 거에 한 30% 수준에서 종이도 절감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원본 증명 서비스를 한다라는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그 내용으로 협약을 하는데요. 인터넷 내용 증명 발송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카카오 페이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카카오페이 모바일 원본 증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 증명을 보내기 때문에 시간 절약 그리고 비용 절감 그리고 종이를 아끼기 때문에 또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환경 보호 효과까지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 그리고 시간도 절감, 환경 보호 효과가 있는 이와 같은 카카오페이를 통한 모바일 원본 증명. 이게 이제 내용 증명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게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20페이지부터 이제 공부할 건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소액으로 한 번만 투자해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지분경매에서의 채권 양수도 기술. 공유지분에서 먼저 이해관계인이 돼야 됩니다. 지분경매를 할 때 그 물건의 이해관계인이 되면 많은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이 이해관계인이 결국은 지분물건에서 지분부동산에서 채권자가 되는 길을 여러분들이 모색해야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바로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대부업을 하는 겁니다. 지분경매에서 바로 공유지분물건의 대출을 실행해가지고 공유지분의 대출을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갚지 못했을 경우에 또 이것을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 또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 남들이 잘 못 들어오는 지분경매 물건은 특수물건인데요. 여기에 채권 양수도 기술과 또 대부업, 재산금융 기술을 활용하면 누구도 흉내 못하는 아주 대박 투자법이 됩니다. 대의변제가 그래서 공부를 또 가르쳐 드린 건데요. 대의변제 내지는 채권 양수도 기술 이게 결합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에서 이와 같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가지고 같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와 같이 공유지분의 후순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공유지분의 아파트 후순위 대출과 대입변제 기술을 같이 활용하는 건데요. 지분경매에서 1순위 공동근저당권자, 이게 바로 민법 480조, 481조의 변제자 대의권을 행사하는 방법인데, 1순위 공동저당권이 전액 배당받으면 2순위는 배당을 받지 못한 데서 이 투자법이 생겨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1순위가 있고요. 2순위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데 근저당을 대부분이 이제 그 1순위 1금융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분이라도 양 당사자, 타공유자하고 본인이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면 이 지분 물건에서도 1순위 대출이 되는데요. 이 1순위 대출이 전체에 대해서 다 가져간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 후순위 대출할 때 물상보증인의 물건에서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앞에서 땡겨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물상보증인이 변제자 대의권을 행사해가지고 선순위로 되는 이러한 그 경우인데요. 잘 이제 들어보세요. 공유 지분에서 지분권자를 모두 채무자로 해서 1순위에 공동담보대출을 실행한다. 이건 가능한 거죠. 1금융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순위 근저당권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나오는 이런 경우 매각되는 후순위 근저당권은 채권자 대의 행사로 민법 368조 2항에 의해서 1순위 근저당권을 대의할 수 있다는 이런 법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지만 다시 설명드리면요. 물상보증인이 지분이 먼저 경매에서 낙찰된 경우와 공동근저당권자에서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채무자 지분이 매각된 두 가지 경우에 이 다른 결과가 되는데요. 채무자 지분이 먼저 매각되면 대의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증인으로서 타 공유자, 여기 예를 들어서 A, B가 있는데 A가 채무자로서 이 돈을 빌린 거예요. 근데 B 물건에서 경매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채무자인 A 지분이 먼저 매각이 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대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지분, 그러니까 B 지분이 먼저 매각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자 대의 행사로 여기 위에 써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민법 368조 2항에 의해서 1순위 근저당권을 대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채무자, 물상보증인은 변제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요. 결국은 A, B가 있습니다. A가 바로 채무자고요. 1순위 근저당에서 B가 그 물상보증인인데 1금융 채무자 지분에서 면적 경매가 나와서 1순위에서 땡겨갔을 때 B에 대해서 대의 변제, 여기 보는 것 같이 변제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채무자 지분이 먼저 매각이 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대의권을 인정받지 못해서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고요. B의 지분이, 그러니까 물상보증인 지분이 먼저 매각이 되는 경매가 나오는 경우 변제자 대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공유자 지분 후순위 기술에 대해서 오늘 엄청난 이러한 그 기술을 알게 되시는 건데요. 이게 또 하나의 대박 투자법입니다. 이와 같은 공부들을 아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지분경매와 대부업을 결합한 파생상품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 등기 선례 보시면은요. 갑을 공유해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다. 그러니까 가부를 AB라고 합시다. 아까 같이 AB 지분 전부에 대해서 1순위에 근저당권을 마친 경우 B, 을이 이제 B가 되죠. B의 지분이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경우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중 을 지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으로서 집행법원의 일부 말소 등기 촉탁에서 말소될 수 있는 바 갑의 지분으로 변경 등기해야 된다는 이 얘기는 B가 받을 수 있는 물상보증인의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이 배당을 바로 A 지분에서 땡겨갔기 때문에 이런 그 일이 벌어지는데요. 일단은 경매가 B에서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상 보호 증인에 관한 이 마찬가지로 B의 지분에서 나왔을 때 이런 큰 역할들이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분에서의 근저당권부 질권, 상품이라는 게 이게 파생상품이 되는데요. 아까 물상 보증인이 가져갈 수 있는 변제자 대위권에 관련된 상품이 있고, 또 공유지분에서 근저당권부 질권과 관련된 저당권에 관련된 이러한 것이 있는데, 먼저 저당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근저당권 담보대출하는 방법은 원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계약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원채권에 대해서 질권, 그러니까 근저당을 담보로 또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게 질권인데요. 원채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채권 그 자체를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채권 양도의 방법을 하는데요. 이 지명채권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것이 질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권은 확정 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통지, 그러니까 채권과 관련된 양도 통지, 그리고 질권자에게 교부하면서 질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질권 설정 이런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는 건 내용 증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카톡으로도 또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근저당권의 질권 부기 등기는 근저당이 있으면 근저당권부 질권으로 부기 등기 뒤에 이렇게 등기가 되는 걸 부기 등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근저당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저당권에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저당권의 유용 이런 것들이 뒤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당권이 이와 같은 특정 저당권, 한정 저당권, 포괄 근저당, 보통 저당,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이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 제공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면서 그러니까 이 담보를 제공한 집주인 같은 경우에 점유이전 필요 없이 이 채권자에게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이러한 담보 상품이 은행에서 하는 게 보통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근저당권부 질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당권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24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사항 중에 제가 무료 청관과 관련해서 이게 400만 원입니다. 6개월 실전반. 근데 매주 수요일 날 돌아오는 20일 날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실전반 무료 청강 초대하니까요. 공부하시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우리가 또 실전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시로 등록이 가능한 6개월 실전반 과정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400만 원이고요. 또 우리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010-6889-9074 홍보기 사무총장님하고 등록에 관해서 의논하셔가지고요. 아까 같은 이런 파생상품도 배울 수 있고 채권 관리의 노하우와 부실채권에 대한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러한 특수 지분 물권 검색하는 방법, 또 낙찰받는 방법, 해결하는 협상, 나홀로 소송하는 이런 셀프 소송하는 방법, 그리고 소송 중에 보전 처분 중에 가압류 가처분하는 방법, 또 그리고 방어와 공격의 방법의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송 노하우, 멘토링 다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또 이 매주 수요일 날 실전반 과정에 문의 있으신 분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등록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 지분 경매와 대부업 또 5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더 깊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가 노하우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